안녕하세요. 여행작가교실 강사 어랑 김주호입니다. 어랑 3고 3탄으로 역광 찍고 빛을 찾고 노출 보정하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부한 터치하고의 7가지 기초과정 어랑 3고 1탄과 AI 지우고에 대한 어랑 3고 2탄에 이어 오늘 역광 찍고 어랑 3고 3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스마트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찍는 방법과 역광으로 사진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멋지고 아름다운 눈에 보이는 대로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미공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봄꽃을 주제로 야생화 및 가을 단풍 사진까지 촬영하는 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노출 보정만으로도 예쁘고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출을 알고 사용하면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을 담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특히 야생화 꽃이나 단풍의 아름다운 색채를 내가 보는 대로 담을 수 있으려면 노출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출이란 무엇일까요? 사진에서의 노출, 특히 스마트폰 안에서의 사진 노출은 스마트폰 밝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노출을 사진학적으로 설명하면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밝기에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담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과 영상이 남들보다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진 촬영할 때 자동으로 설정하고 촬영하는데요. 그러나 자동으로 촬영하면 노출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보이는 대로 노출값을 내어 노출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곳은 노출이 밝고 어두운 현상이 보이게 촬영하게 됩니다. 카메라 기능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촬영할 때 노출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현상이 나타나지요. 사진을 찍어보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탐지해 평균값을 내기 때문에 마치 밋밋한 사진으로만 촬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부분과 그늘진 부분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촬영된다는 점입니다. 그늘진 숲속 길가에 아름다운 야생화가 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늘 속 야생화만 강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밝은 부분과 그늘진 부분을 평균하여 어두운 부분을 표적 삼아 노출을 정하다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노출로 사진 촬영하면 됩니다. 적정 노출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 3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평균값으로 자동 촬영이 되었습니다. 2번은 간편 노출 보정하는 방법으로 촬영하였습니다. 3번은 프로 노출 보정하는 방법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편 노출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보정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간편 노출 방법과 프로 노출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편 노출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메라를 열어 원하는 부분에 손가락을 터치하면 노출계가 나옵니다. 노출계 아래에 바가 있는데요. 좌우로 움직여서 적정한 노출일 때 촬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마트폰 하나는 안 된다고요? 네, 참고로 지난번에 강의 말씀했듯이 어랑 3고 1탄
자세히 보고 이야기 담고 터치하고를 참고해 주세요. 자, 한번 실행해 같이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열어 설정 버튼을 누르고 인터넷 바가 나오면 설정 초기화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인터넷 바를 열어서 설정 버튼을 눌러 수직 수평선을 터치하고 나오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들어가 터치하면 노출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좌우로 움직여서 원하는 노출이 나왔을 때 고정되면 3초 안에 촬영하면 됩니다. 3초가 넘어가면 다시 원위치가 되니까요. 몇 번 연습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 노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어보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우측으로 보면 더보기가 보입니다. 우리 한번 더보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프로 버튼이 나오네요.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와 ISO가 나옵니다. 스피드를 터치하면 노출 조절바가 나오지요. 노출 조절바를 좌우로 움직여 가면서 적절한 노출 값을 구하여 정지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두 번째 방법은 ISO, 즉 감도로 하는 기능을 활용합니다. 자, 아래 부분 우측으로 더보기를 누르죠. 더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가운데 부분에 프로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ISO가 나오고 ISO를 터치하면 아래에 또 조절바가 나오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좌우로 움직여서 적절한 노출값을 설정되면 셔터를 누르고 촬영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셔터 스피드와 ISO를 동시에 이용하여 노출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어 더보기를 터치합니다. 프로 버튼을 터치하면 셔터 스피드와 ISO가 나옵니다. 스피드를 터치하면 노출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절바를 움직이면 바로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ISO나 셔터 스피드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셔터 스피드는 최소 60분의 1초까지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일반 카메라의 경우에는 100분의 1초를 촬영하라는 기준표가 있으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60분의 1초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60분의 1초 이하로 하게 되면 촬영하는 순간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60분의 1초 이상으로 찍자는 것입니다. 자, ISO를 터치하고 조절바를 좌우로 움직여 적절한 노출값이 나왔을 때에 촬영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ISO를 고정시키고 셔터 스피드를 움직여서 노출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ISO를 최대 640까지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카메라의 경우에는 100을 기준으로 찍지만은 스마트폰에는 640에 설정하여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SO 640 이상이 되었을 시에는 노이즈 현상과 입자가 거칠어서 화질이 안 좋습니다. ISO를 고정하고 스피드를 움직여 적절한 노출이 되었을 때에 촬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일반 카메라의 경우 ISO를 100을 기준으로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ISO 640 이하와 셔터 스피드 60분의 1초는 절대값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고 또 수많은 경험자의 의견을 취합했을 때에 적절한 수치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화질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자동 설정이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의도적으로 설정하여 촬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광 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중 가장 눈부신 역광을 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나에게 필요한 광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촬영 시에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 불필요한 광선을 피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훌륭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역광을 활용해서 촬영하면 평면화된 2D된 사진을 입체적으로 3D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사체 뒷면 위에서 비치는 사광을 받은 조형물의 입체감과 색채감이 돋보이게 됩니다. 광원, 즉 해를 직접 바라보는 것은 매우 눈부신 일이죠. 렌즈에 직접 들어온 강한 빛은 눈부심처럼 사진의 난방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난방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사체로, 즉 광원, 해를 가리고 촬영해 또 다른 입체감을 느낄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순광, 측광, 역광, 정측광, 사광, 후측광, 반사광, 수많은 용어가 있으나 스마트폰 오늘 강의에서는 해를 바라보고 찍는 역광, 해를 등지고 찍는 순광, 그 다음에 해를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광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비추는 것이 역광이고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가 순광이라고들 하지요. 물론 측면으로 촬영하는 경우 측광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역광 사진은 무엇이 좋을까요? 역광으로 촬영하면 피사체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빛을 투과하는 피사체의 경우에는 다양한 색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꽃잎이라도 역광으로 보면은 색감이나 질감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순광으로 찍으면 단색이지만 역광으로 찍으면 여러 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광 사진도 찍어보고 역광으로도 찍어보자는 것입니다. 자, 역광을 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역광이라고 안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역광을 이용하여 남다른 사진을 표현해 보자는 겁니다.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역광을 피하는 방법으로 렌즈에 해가 정면으로 보일 때는 해를 나뭇가지에 걸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가지가 상세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역광 사진에 해를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노출 보정하고 빛을 찾고 역광 찍고 일명 어랑 쓰리고 3탄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어랑 쓰리고 1탄 터치하고를, 어랑 쓰리고 2탄 AI 지우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랑 김주호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랑 쓰리고 치셔서 1탄, 2탄, 3탄을 각각 공부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